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입금해라. 아 정말 야 오늘 혼란이 들어간단 말이야. 적당히 들어가야 내가 혼이 덜 난다고. 어? 거기다가 것이 뭐야? 그 어쨌든 빨리빨리 한 10만 원씩 넣어라 빨리. 빨리 까먹지 말고 자꾸 까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 이것도 사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김에 스캔도 학원에 회사에 맡기고 막 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지. 아직 돈 안 낸 사람들 내가 다 체크했어. 호명한다. 그래서 까먹지 말고. 이거는 학원 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책이랑 이거 하는 회사에 맡겨야 돼. 우리가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토요일 날에 일본 잠깐 갔다가 순서를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 못하는 책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 살펴보면서 잠깐 갔다 올 생각입니다. 갔다가 바로 올 생각인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나 평소에 이 책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이런 거 있으면 뭐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뭐 그냥 여기저기 소문 들어가지고 책 사봐야 그냥 책만 쌓이고 안 보게 된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날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별도 문제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문법 책 하나 정도 추천하시고 수학은 맨날 문제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화학은 이제 우리 책 문제지가 하나 있잖아. 이거 일단 달달달달 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고. 이거 하고 우리 교재 것만 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 학교별로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하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의대나 일부 약대 극상위 쪽 시험을 보려면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재를 5번 읽는 거 목표로 해라. 농담이 아니야. 일단 3번만 읽어도 이제 약간 화학의 도가 나 화학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뿜뿜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책 학교로 된 거 빨리 읽고 이제 일본어로 된 거 읽으면 속도가 또 확 내려간다고 읽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자로 무슨 책 사고 싶어요 빨리 남겨라. 나 잠깐 읽고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심사라든지 이런 거 계속 안까리 선생님이랑 그러는 나도 머릿속에 다 한번 정리를 하고 이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안까리 선생님한테 계속 확인하면서 하고 지난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막 원망을 해요. 선생님 날 가르쳐주지. 아니 내 인생도 바빠요. 그거 다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챙겨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는 선생님 이거 하는데 요 학교 어때요? 뭐 할만해요? 붙을만해요? 얼마큼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사전 심사하는데 서류가 뭐 필요하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체크해서 가르쳐주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잘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럼 대학 가면 있잖아. 그 지도 교수라고 계신데 지도 교수님이 뭐 챙겨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나 지도 교수야 안녕.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한 학기 가도록 1년이 가도록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여기 게시판 같은 데 붙어있는 거 보면서 시험이 이때네 막 강의실 나 옛날에 시험 보러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블락 하면서 시험 보는 강의실이 어디지? 시간은 다 돼가고 연락이 막 뛰어가는데 그나마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 놈이 어디잖아 이 멍청아.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뭐 그랬는데 의외로 간단한 거에서 실수한다고. 그게 기본기 아니야. 아니 시험 보는 강의실이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제 3층 하고 있잖아.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이러면 이제 오늘은 어디서 공부해요? 이게 머리 아프잖아. 근데 야 대학이야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진짜 반나절이야.
얼마나 캠퍼스 큰 학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좀 챙기시고요. 자, 요거 불안정한 게 안정한 쪽으로 간다. 뭐 요거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또 뭐를 좀 볼까요? 세 번째. 이거 기억나나? 산성용액에서 Mn은 있지, Mn2 플러스가 가장 안정합니다. 몇 번을 이거 이제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 MnO2가 있고, 여기에 이걸 넣었어. 이걸. 그럼 봐봐. Mn이 있는데, 여러분 산화수가 이거 얼마인가요?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 2개잖아. 산화수 아직도 계산 잘 못하는 사람 자수해라. 내가 비법 전수를 해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잘 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모른 채로 하루 이틀 가지 말라고. 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막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가르쳐준다니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도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합쳐져서 여기 전하량이 없으니까 0이잖아. 0이니까 안 쓴 거야. 그러면 0이 되려면 얘가 얼마? 플러스 4잖아. 근데 염산을 길이 부어버렸대 여기. 이거 무슨 성이야? 산성이잖아. 그죠? 산성이니까 야, 나는 Mn 몇 플러스가 되고 싶어? 본색, 영웅 본색이 나타나는 거야. 2 플러스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Mn이 2 플러스가 돼.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제 얘를 만나 나 변화해야 되는데 내 파트너를 바꿔야 되겠어. 바꾸는데 플러스를 맞이할 수는 없잖아. 플러스 양이온. 그죠? 그러니까 CL을 만나야 돼. 몇 개 만나야 돼? 몇 개? 2개니까 CL 마이너스 2개잖아. 당연히 이게 일로 와서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거 여기로 가고. 맞죠? MnCl2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산소 어떻게 해? 산소 마이너스니까 누구 좋아하겠어? 플러스 좋아할 거 아니야. H2O잖아. 에라 모르겠다. H2O나 되자. 근데 산소가 2개니까 이런 게 2개 돼야 될 거잖아. 그럼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몇 개? 수소가 4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4개 하다 보니까 아하, 염소가 몇 개 남아? 염소가 여기 2개만 있잖아. 2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 염소가 발생하는 화학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걸 애들 헷갈리니까 비교를 해서 아예 이걸 써놓으라고. 염소가 이거 발생하는 거하고 HCl이 발생하는 거하고 맨날 헷갈려요. 자, HCl을 아까 연습했죠. 강인야가. 강산이 들어가면 누가 쫓겨난다? 약산이 쫓겨난다. 비휘발성산인 황산이 들어가면 뭐? 이게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써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소금이 있는데 황산을 넣어서 지지고 볶아주니까 NaHSO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HCl이 나오더라 해서 요거잖아. 여러분 요거는 여러 군데서 써먹어요. 여러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KMN5라는 놈이 있대.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넣어가지고 뭐 블라블라 했대. 여기다 황산을 넣었대. H2SO4 블라블라블라.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요 녀석이 봐봐. 얘가 플러스 1빠따잖아. 얘가 1빠따로 정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4, 2, 8. 0이 되려면 얘 얼마? 플러스 7이죠.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황산을 넣어서 산성용액이기 때문에 Mn이 얼마? Mn이 2 플러스 된다. 이거를 알아야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산성에서는 망간은 뭐가 제일 안정하다? 2+가 가장 안정하다. 됐나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여기 나머지 식을 완성하는 거야. 이 완성하는 거는 산화환원 할 때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기출문제에 나오면 그거에 맞게 또 연습을 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안정한 쪽으로, 불안정한 놈은 안정한 쪽으로 이제 자꾸 가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H2SO4. 야, 산 중에 여러분 이거만큼 이렇게 자주 등장할 데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납축전제도 쓰고 뭐 보면 뭐 진한 황산, 묽은 황산, 야 이놈이 촉매인지 반응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계속 나오니까 그죠? 진한 황산. 황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요거 중에 우리가 맨날 야 너네 탈수를 하려면 진한 황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탈수하면 떠오르는 거 HSO. 이 진한 거야. 진한 황산. 탈수하고 건조하고는 차이점 알겠지? 요거는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이건 화학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물방울이 묻었는데 물방울 말리는 건 건조라고 하는 거고, 물방울이 없었고 물도 없었는데 물로 잡아 빼버리는 게 탈수입니다. 명태를 말리는 건 건조고요. 오징어를 말리는 건 건조입니다. 그죠? 세탁기에서 여러분 건조시키는 거 탈수 왱 이것도 건조야 실제로. 탈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 뭔가요? 뭘까요? HCOH. 야, 요거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카르복시산, 산성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HCO. 요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환원성이 떠올라야 돼. 환원성. 기억나지? 그래서 산성을 띠면서 환원성을 띠고 있는 아주 스페셜한 베일입니다. 이게 개미 물리면 뭔가 붓잖아. 그치? 빨갛게 되고 막 간지럽다고. 좀 잠잠해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막 간지럽고. 그래서 얘가 포름산인데 폼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기산입니다. 기산. 또 오늘 한자도 좀 써줘요. 기산. 기가 개미 기자야. 그래서 이게 개미산입니다. 개미산. 자, 여기에서 황산은 촉매일까요? 아닐까요? 얘를 쫙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진한 황산을 넣었더니 여기에서 물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물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수소하고 요거하고를 좀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손이 남고 얘가 손이 남죠? 이럴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뭐가 되고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자 두 개가 여기 결합에 쓰여서 여러분 이제 요 일산화탄소는 루이스 전자점식 끓여라. 일본은 전자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빼버려요. 일본은 전자식 써라. 그러면 이제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쓸 거야? 이산화탄소 잘 그리잖아. 일산화탄소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각전자가 8개라 해야지 안정하잖아. 곱택 규칙을 만족해.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독특하다.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배치가 어떻습니까? 다 전자들이 일렬상에 있다고. 일렬로 이렇게 쭉 있다고. 이게 산소와 비교되는 거. 산소는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잠자리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자의 활동 범위가 넓은 게 뭐야? 산소고. 요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요렇게 몽둥이처럼 생겨먹은 게, 소세지처럼 생겨먹은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이런 분자적 구조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철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베이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헤모 구조고, 여기에 글로빈 단백질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있지. 여기에 베이할 때 이렇게 작대기 모양이니까 이렇게 살짝 여기 가서 베이결합을 한 다음에 요 글로빈 단백질이 흔들 할 때 샤대기를 안 맞아. 얘가 흔들 하면서 막 샤대기를 때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안 두들겨 맞으니까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산소는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요걸로 베이결합을 이렇게 했는데, 요 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글로빈 단백질이 왔다가 뚝 때리면 뚝 떨어져 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는 글로빈, 헤모글로빈에 뭐 붙었다 떨어졌다가 용이합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는 한번 붙으면 어때? 한번 붙으면 이거 두들겨 맞지 않아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분자 구조를 공부하는 거는 지금 뭐 정사면체, 삼각형, 뭐 피라미드 구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생화학적으로 왜 얘가 강하게 달라붙고 살살 달라붙는지를 뭐해서 분자 구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신기하지 않아? 야, 왜 연탄가스 먹고 죽는지 좀 납득이 되잖아. 그지? 안 그러면 납득이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러나? 자, 이렇게 탈수의 역할을 한 거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무기에서 이걸 하고 있냐면, 일산화탄소가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유기물이 아니야. 유기물은 생명체가 만드는 건데, 쟤는 생명체가 만든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생명체가 만드는데, 요게 무기고요. CO2도 무기로 하기로 했어. 왜? 얘는 생명체가 없을 때, 지구상에 생명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는 존재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 그냥 무기에 넣어서 그냥 또 복잡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탈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 봐봐. 이거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 여기 뭐 에탄올. 오케이. CH2, CH3.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진한 황산을 넣으면 슉 뭐 물 빠지네. 그죠? 이렇게 탈수, 축합. 그래서 뭐가 생겨? 에스테르. 그러니까 탈수만 여러분 이거 다 안 그릴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알코올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에탄올 두 개가 봐서 탈수되면 이렇게 에텔, 그죠? 에텔.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해서 뭐 아미노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블라블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어. 그러면 여기 뭐 탈수, 막 가열하거나 이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진황을 항상 넣어서 그냥 물 빼야지 뭐 어떻게 해.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야? 분자 내에서 다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요거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탈수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분자 간 탈수. 요거는 분자 내 탈수 이런 말도 씁니다. 분자 내 탈수. 그러면 여러분 분자 내 탈수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뭐 기억나나? 자, 이까지 쓰면 기억나야지. 진한 황산을 넣어서 몇 도씩 170에서 180도씨로 허블나게 가열을 해버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에텐, 에틸렌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분자 내 탈수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황산이 정말 중요한 산이로구나. 우리가 화학 공부하면서 야 이놈 저놈 여기저기 유기 무기 막 넘나들면서 허블나게 황산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제법 중에서도 산의 제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당연히 황산 제법이 제일 중요한 거지. 황산 만들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산 제법도 좀 중요하겠지. 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기할 때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요 산화 환원 반응을 할 때 다른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산화 환원 반응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메탄가스가 있는데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딱 보면 야 이거 1이니까 얘 1이고 야 이거 4개니까 야 이거 4개 야 산소가 여기 2개 여기 2개 4개니까 2개짜리 2개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암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리에다가 산을 넣어. HNO3를 넣고 HNO3를 넣고 HNO3를 넣어. 아니다. 요거는 넣었으니까 H2SO4를 넣어. 얘는 묽은 놈이고 요는 진한 놈이고 요 놈은 진한 놈이야. 그랬더니 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대요. 얘는 무색이고 물에 녹지도 않아요. 물에 녹지 않아. 얘는 NO2고 갈색이고요. 물에 녹아요. 얘는 SO2 나온대고요. 얘는 막 가열도 해야 된대요. 이렇게 가열도. 얘는 무색이고요. 물에 녹는데요.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NO는 무색이고 물에 안 녹아. NO2는 갈색이고 물에 녹아. SO2 물에 녹아. 그러면 학생들이 뭐 이상해요. 뭐 왜 이상해? 막 이러면 막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얘는 NO인데 아이고 비대칭이니까 극성 분자고 극성 분자니까 극성이 물에 잘 녹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는 물에 안 녹는다 그랬어. 극성 분자인데 물에 안 녹는 거 두 개 외워라고. NO하고 CO 두 개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극성은 극성인데 얘가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물이 잘 못 붙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그러니까 조그만 데다가 얘네들 둘이 붙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극성이 별로 안 크고 그래서 물에 못 녹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원칙적으로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무슨 치환? 수상치환. 그지? 얘는 물에 녹아. 그러니까 수상치환이 안 돼. NO2는 공기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N2 아니면 보통 O2로 있는 게 공기잖아. 그러면 N2는 28, O2는 32. 그 중간에 어디일 거란 말이야. 평균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32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당연히 공기보다 무겁겠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치환? 하방 치환. 그래서 얘는 여기다 모아야 되겠네. 얘는 어떨까요? 얘는 물에 녹는데 그래. 산소에다 이거 붙으면 더 무겁겠네. 이것도 무슨 치환? 하방 치환. 자, 불이는 플러스 2를 좋아하나요? 플러스 1 좋아하나요? 2 좋아하나요? 플러스 1 좋아해요? 2 좋아해요? 불이 2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면 알칼리 금속 플러스 1이잖아. 은 플러스 1이잖아. 알루미늄 플러스 3으로 확정돼 있잖아. 나머지 잘 모르면 얼마로 찍어라? 플러스 2로 찍어라 그랬어. 에라 모르겠다. 찍자. CO2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여러분이 식을 좀 완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쓰다 보면 늙어 죽으니까 하기도 그렇고 옛날에도 막 했었기 때문에 방법은 이거야. 일단은 영인 놈이 2가 됐으니까 이놈이 전자를 2개 잃었어. 그래서 산화수가 2 증가했네요. 그죠? 그럼 얘가 산화했으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 환원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 보니까 얘도 맨날 플러스 1 하고 얘도 맨날 마이너스 2 하니까 빼고 보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플러스 1 됐나요? 마이너스 짜리 3개. 그러니까 질산에 얼마? 플러스 5. 그냥 이제 외워버려. 그냥 질산의 산화수는 플러스 5 이렇게 외워지지 않나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얘는 얼마야? 얘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환원했네요. 산화수가 3 감소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혼자서 짜장면 2그릇을 먹어. 얘는 혼자서 짜장면을 3그릇 줄 수 있어. 그러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려면 짜장면 2그릇 먹는 애 3명을 데려다가 그지? 요거 6그릇을 먹어 치우면 되겠네. 이게 뭐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공부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얘랑 가장 간단한 숫자를 곱해서 둘이 잃고 얻은 게 같게 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해서 개수를 한번 맞춰보십니다. 요령이 점점 늘어날 거야. 하다 보면. 이거를 그냥 외웠다가 뒷날 까먹고 이거보다 낫잖아. 시험장에서 어쩌다가 이런 무식한 문제를 내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여기다 곱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자, 밑에 거 해볼까요? 똑같죠?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2네요. 그죠? 플러스 2. 여러분 여기서 3을 곱한다는 거는 야 이거 하나를 전제로 해서 2니까 3이라는 말은 얘가 3배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 됐나요? 그 다음에 얘 똑같이 플러스 5야. 아이고 이거 외워놓으니까 좋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마이너스 2짜리 2개니까 얘가 플러스 4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 때 얼마 줄었어? 1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맞추려면 야 요놈 그대로 있고 얘 몇 배 있어야 돼? 2배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이것도 그렇게 가볼까요? 자, 이 녀석이 얘 2 늘었네. 2 늘었고 얘가 얼마짜리입니까? 얘가 우선권이 있어. 플러스 1짜리 2개, 마이너스 2짜리 4개, 4, 2, 8, 플러스 2니까 이거 얼마? 0이 대비해서 플러스 6. 여기 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짜리가 2개니까 얘가 얼마? 플러스 4. 할 수 있죠? 얼마? 2 변했네. 2. 마이너스. 어머나 이거 너무 좋아. 왜? 얘 하나. 일단 요거 1, 요거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틱 곱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약간의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3개는 복습경. 선생님이 대강 얘기해 줬으니까 이 정도의 화학 반응식은 내가 외우려고 들 게 아니라 이걸 원리로 접근 가능하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기를 쓰지 말자. 원리로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장에 열심히 해보다가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요. 막 옆에 친구들이랑 물어보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은 저한테 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산화하는 반응, 복잡한 산화하는 반응식에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산화수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무슨 선생님이 독자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면 일반 화학책에 산화수법, 무슨 뭐 이온전자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걸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몇 쪽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압축해서 여러분 이렇게 써보자. 연습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요런 기체들도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실험실에서 만들 때 이렇게 하겠지만 이걸 왜 해? 이걸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황을 연소시키면 돼요. 이렇게 연소시키면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연소된 놈을 황산 만들려면 H2SO4니까 봐봐. SO2에다가 물 넣으면 뭐 되겠어? H2SO3니까 이거 뭐야? 산소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황산이지. 아황산이나 요 SO2는 그놈인 거라. 왜? 물이랑 붙어 있거나
물 떨어져 나가면 요거 될 테니까. 그죠? 여러분 H2SO4보다 얘는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아까 원리 얘기했다. 산소수가 늘면 산성이 어떻게 해? 모든 산성의 세기가 세지고 얘는 뭐 약해져. 그러면 때려보세요 여러분. 얘가 산성이 세겠습니까? 얘가 세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세겠습니까? 얘가 세겠습니까? 누가 세겠습니까? 산소가 많은 놈이 세니까 얘가 산성이야. 나머지 다 뭐야? 다 중성이야.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여러분 산소라는 이 산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거는 이게 들어가면요 다 발효입니다. 발효는 뭐야? 시간이고 시간이 흐르면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산소가 가서 달라붙었는데 산소가 가서 달라붙으면 맛이 어떻게 시큼시큼 되더라. 시큼시큼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산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놈이 요까지는 잘 되는데 SO3가 되고 SO3가 돼야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H2SO4 황산이 얻어진단 말이야. 이때 요게 요렇게 가는 게 잘 안 되니까 이때 촉매를 써요. 뭐 쓸까요? 암기해 주세요. V2O5. 여러분 이 바나듐이라는 거 볼 일이 없는 것 같잖아. 여기 나타나요. 여러분 바나듐은 이제 되게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야.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스티 바꾸렴 바나듐 여기잖아. 그래서 이걸 촉매로 굉장히 중요하다. NO를 여러분 이제 불에다가 잘 반응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놈을 넣어가지고 막 이게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또 반응을 해요. 주의할 거 여러분 불이가 질산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한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맞죠? 뭐 나온 거야? 수소 나온 거 아니야. NO 나온 거야. NO2 나온 거야. 그죠? 다른 것처럼 묽은 염산과 불이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야 돼요. 맞지? 그런데 이거 불이와 또는 수은과 또는 은과 질산은 반응 안 한다. 이거 틀려요 여러분. 반응합니다. 진한 놈은 뭐? NO2. 진한 놈은 뭐? NO2 나와요. 이거 외우라고. 묽은 놈은 뭐야? 묽은 놈은 NO 나와요. 수소 나온다. 틀린 거고요. 질산과 반응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반응한다고. 그런데 왜 황산은 막 이렇게 가열하고 난리를 쳐야 되고 묽은 놈들은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질산을 뭐라고 하냐? 산화력이 센 산화성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산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 중에 가장 금속을 잘 반응하고 산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놈이 무슨 산이라고? 질산이다. 아시겠죠? 질산은 그러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한 놈이 바뀌려고 치사말로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산은 뭐? 불안정하다. 산화성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지. 그래서 질산은
질산은 산화성산이고 불안정하니까 어디에 보관해야 돼? 갈색병. 빛이 없는데 그늘 같은데 이런데 좀 서늘한데 이런데 보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딱 그냥 햇빛 며칠 맞고 했더니 얘가 막 변해가지고 쓸모없는 산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프린트에 보면 기체 제법하고 화학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약간 좀 꼭 알아놔야 될 거하고 막 외우려니까 우리가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조금 체크를 해봅시다. 기체 제법 중에서 1번에 수소에서 실험실에서 금속과 묽은 황산 또는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수소가 발생하죠. 그때 여러분 크카나마 아라철 리준압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웠을 때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것만 수소가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 주의할 거 묽은 염산하고 묽은 황산이 조금 반응하고 더 이상 반응 못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납이야. 납. 크카나마 아라철 리준압 그 다음에 수소잖아. 수소 바로 앞에 있는 납은 뭐의 황제야? 앙금의 황제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PbCl2, PbSO4가 물에 녹지 않아서 껍데기가 막 생겨. 그러니까 산이 요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잘.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다 묽은 염산과 묽은 황산과 반응하면 모두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면 다 수소기체에 다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거기 밑에 뭐 석유가스 뭐 가열해서 없고 뭐 코크스에 수증기 넣어서 없고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만약에 시험 나오면요 틀려. 그냥 어떡하겠어. 아니면 다 외우든지 책을 통으로 다 외워.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난 그렇게 못해서. 자, 2번 가겠습니다. Cl2 어떻게 얻었나요? 기억나나요? 잘 안 나지? Cl2를 어떻게 얻었어? 소금에서 얻나요? 염화수소에서 얻나요? 헷갈리지 않아? 소금에서 얻는 건 뭐야? 염에다가 강산을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HCl이야. 소금에다가 황산 넣어서 뭐? 이렇게 외우라고 식을 다 못 외워도 소금에다가 황산 넣으면 뭐 나와? 염화수소 나와. 그죠? Cl2는 어디다 넣어야 돼? MnO2에다가 이산화망간에다가 뭘 넣어? 염산을 넣어. 그죠? 그러면 Cl2 나와. 이렇게 한글로 먼저 외워보라고. 두 개 헷갈리니까 두 개 같이 써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험실에서 진한 염산과 이산화망간을 넣어서 가열을 해주면 이게 나온다. 묽은 염산과 표백제 반응시켜서 얻는다. 표백제 비춘 거 봅니다. 여러분 표백제를 뭐라고 한다고? 사라시분 기억나? 사라시 분 쌀을 가루로 막 이렇게 나눈 거야. 사라시분. 화학식도 여러분 CaCl, Cl로 이렇게 한 다음에 물 한 분자 정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HCl 넣으면 이제 Cl2 생기고 막 이렇다. 근데 그 이식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그럼 표백제가 이거다 정도 알아두시고 염소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진한 소금물을 전기 분해한다. 이 공업적인데 여러분 이온 교환 막법 이거 미치고 내가 나중에 여러분 책을 한번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건데 그때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막에다 미치고 것도 막은 동그라미 해요. 막 뭘 쓰냐? 이 막으로 있지 양이온만 통과하는 양이온
양이온 교환막인가? 이걸 써요. 양이온만 지나가게. 음이온은 못 지나가는 막을 만들어가지고. 자, HCl 어떻게 만든다? 소금에다가 황산 넣는 거지? 그냥 말만 일단 기억해봐. 중요합니다. 자, HF 어떻게 하는 거야? CAF태에다가 강산 넣어서 약산 HF 내쫓는 거지. 기억나? O2 과산화수소에서 산소 얻는다. 염소산 칼륨 가열해가지고 산소 얻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겠다. 액체 공기의 분별 중류를 줄여서 일본에서 뭐라고 한다고?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분별 중류를 줄여서 분류. 약간 분류하고 중류가 우리는 별로 뭐 그렇게 구별을 안 하는데, 에탄올하고 있잖아. 물이 섞으면 뭐 아세톤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럼 얘도 평상시에 액체고 얘도 액체고 얘도 액체잖아. 이런 액체 혼합물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증류, 분별 증류,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 액체의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증류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야. 소금은 상온에서 고체로 있잖아. 근데 물에다 녹은 거야. 그래서 소금물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물을 넣고 싶어. 그럼 뭐 가열을 해서 물을 모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럴 땐 뭐 쓴다? 증류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구별됩니까? 액체 혼합물은 분별 증류 또는 증류. 그 다음에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는데 이걸 열을 가해서 끓는 점이 낮은 거를 뭐 분리해내는 거 뭐 증류. 오케이? 이런 이제 안동 소주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넣고 가마솥에다 막걸리를 넣어서 여기 소주골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찬물을 넣어요. 여기다 찬물을 넣어. 그래서 이걸 이제 막걸리를 막 가열을 하면 에탄올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요놈이 슉 올라와가지고 요로 똑똑똑똑 떨어지면 요로 받은 게 바로 뭐야? 소주야. 모든 소주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소주는 증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걸리에는 원래 쌀을 갈아 넣어서 발효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만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에탄올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무기물질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증류라는 말보다 뭐가 더 적합하다? 증류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구별되나요? 그래서 뭐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조금 더 적합한 용어들을 선택해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형석에 진한 황산 넣어. 그러면 약산인 HF가 나와. HF는 뭐 약산이고 또 뭐야? 수소결합해서 끓는 좀 넣고 또 유리 부식시키는 유일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유리에 못 넣어. 유리병에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뭐 이런 데 넣는 거야.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데 넣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O2 과산화수소하고 염소산 칼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류. 이거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던 거지. 그럼 공기 중에 N2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2도 있고요. 아르곤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온도를 낮춰. 온도를 허물나게 낮추다 보면 이산화탄소는 일찍이 드라이 아이스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거를 시켜. 그럼 남는 게 뭐야? 요거잖아. 수증기 다 물이나 얼음이나 이걸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액체로 만들었을 경우에요. 액체로 있을 때 N2, 아르곤, 그 다음에 O2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거를 액체로 만들었다가
상온에서 뚜껑을 열면 누가 제일 먼저 끓어서 나올까요? 누가? 얘는 분자량이 28. 얘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지? 18번 곱하기 2 정도 될 테니까 한 36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32 정도. 자, 모두가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맞죠?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니까 뭐가 결정적으로 끓는 점에 영향을 줘? 분자량. 그래서 제일 가벼운 놈이 제일 먼저 나오고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놈은 누구야? 질소야. 알겠지? 근데 헷갈리는 게 얘는 36이고 얘는 30이야. 이거 큰 차이는 아니란 말이야. 4부 36, 48, 32니까. 그런데 아르곤은 동그란 놈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약간 길다란 놈이란 말이야. 여러분 분자의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야. 뭐가? 분자량이 클수록 무극성 분자의 분자간격은 커진다. 그 다음에 분자가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것보다 기다란 놈이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냥 보기에. 그죠? 헷갈리잖아. 네, 막판에 누가 남나? 얘가 남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뭐야? 누가? 요놈이 제일 높은 거야. 막판에 남아있어.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외워버려요. 나는 하도 지랄 떨잖아. 그래서 지랄산 이렇게 외우거든. 여러분도 그냥 순서가 지랄산이야. 질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아르곤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맨 마지막에 나와. 이렇게 외워봐.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질소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정도 나와야지. 알겠지?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질소만 따로 얻을 수도 있고 산소만 따로도 얻을 수도 있어. 산소를 해서 통에다 넣어서 우리 이제 산소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됐죠? 자, 황화수소, 황화철에다가 묽은 황산이나 묽은 염산 넣어도 강인 야가야 이것도. 그죠? 그래서 H2S 딱 하면 계란 썩는 냄새 나고 아이고 이거 먹으면 멀미나고 토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 다음에 꼭 기억해라. H2S 환원성 산. H2S 뭐라고? 환원성 산. 환원성이 있다. 환원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SO2 구리에다가 진한 황산 넣어서 가열하면 아까 SO2 나오는 거 화학 반응식 너네 써봐라 한 거야. 그죠? 기억나죠? 다음에 공업적으로는 황을 태워. 그냥 황을 태워서 SO2를 만들고 황산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산소를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촉매 못 써. V2O5 오산화반화듐을 써가지고 SO3를 만들어서 물에다 SO3를 녹여서 황산을 만든다. 이 황산 만드는 법을 접촉법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안 하나? 황산 만드는 방법 뭐라고? 접촉법. 질산 만드는 방법 뭐야? 빨터. 빨에 질산 부어가지고 우리 완전히 발이 텄단 말이야. 그래서 오스트발트법으로 질산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시험 별로 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질소를 만드는데 NO3는 안정한 놈이야. 질산암모늄은 안정한데 이게 우리가 아질산암모늄이래. 그러니까 이 아질산이라는 놈은 질산은 안정하니까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거고 별로 안 쓰는 놈이 된 거야. 불안정하니까 이게 뽀사지면서 가열해주면 N2 나오고 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액체 공기의 분별 종류.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거 중요한 거죠. 염화암모늄과 소석회를 넣어서 소석회가 뭔지 또 모르면 안 되지. 자, 이거를 아까 안 썼는데 봐봐.
염화 암모늄. 이거에다가 우리가 CaOH2를 넣어. 여러분 수산화 칼슘 요거 소석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포화 수용액은 뭐라 그래? 포화 수용액. 이 그림도 유명한 CO2 검출하는 석회수. 오케이? 석회수. 여러분 예측해 보자고. 여기에 강염기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출신이 약염기 출신이고요. 얘는 HCl 강산 출신입니다. 근데 염기가 들어갔으니까 약한 염기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도 블라블라 해서 강인야가 뭐 암모니아가 나오겠다 때릴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외워지면 좋지만 안 외워졌을 때 아 이거 강인야가를 어떻게 때려잡아 보자. 자, 하나만 하고 싶시다.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뭐 안중에서가 아니고 NO 묽은 칠산과 꿀이 반응시키면 나오고 NO2 오스트발트로 공업적으로 하고 진한 칠산과 꿀이 하면 나오고 아까 이제 이걸 썼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NO나 여기 NO2가 나오잖아. 얘를 공업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자 질소와 수소로 뭐 암모니아를 만들어 암모니아를 산화를 시켜서 온도를 좀 낮추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야? 요거 하버법 또는 하버 보슈법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야? 오스트발트야. 그래서 요 부분이 오스트발트지. 왜냐? 얘 물에다 넣으면 뭐가 되니까 HNO3가 되니까 질산의 제법 오스트발트법. 그러니까 하버보시와 오스트발트는 뗄 수 없는 거야. 질소 가지고 질산을 만들고 이걸로 비료도 만들고 색소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드는 거야. 일산화탄소 아까 개미산에서 물 빼는 거, 그다음에 뭐 코크스에서 여러분 그 제철소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거 하잖아, 그지? CO2 탄산칼슘의 탄산 무식갱이에다 산 넣으면 무조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 탄산 무식갱이 가열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 근데 가열해도 안 나오는 탄산 무식갱이가 하나 있는데 탄산 나트륨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됐나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